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잘 키워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높여줄까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높여줄까.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한번 강조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높여주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생각하는 힘이 높고 낮다라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들은 참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능력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양하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전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통적으로 요러요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좀 해주면 생각하는 힘이 그래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만 학교에 가서 학업 성취, 공부하는 데도 작용할 것이고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생활에서도 작용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자,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올바른 개념의 형성과 연결입니다. 올바른 개념의 형성과 연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언어는 바로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소통을 위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내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 즉 언어가 뭉쳐진 것을 뭐라 그러냐, 언어의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형성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데 기초의 어떤 그 틀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형성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그 개념들 간의 연결을 잘 짓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개념에는요, 크게는 대상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대상이 존재해요. 사과도 있고요. 뭐 장미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도 있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 소, 그 다음에 장미꽃, 사과 이런 건 전부 다 대상에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대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대상이 없는 것. 사랑이라든지요, 우정이라든지 이런 건 대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있는 그런 어릴 때는 대상이 있는 그런 개념을 잘 형성시켜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감각놀이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해요. 감각놀이. 아이들은요,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어떤 것을 만져보고 뜨겁다, 차갑다, 그 다음에 딱딱하다, 날카롭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놀이를 잘 시켜줘야 돼요. 감각놀이를. 그 다음에 관찰을 많이 시켜야 돼요. 관찰. 많은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사과도요, 종류가 우리가 똑같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추석 때 이렇게 과일이 선물이 온다거나 과일을 사온다 그러면 사과의 종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과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과의 종류가 있고요. 배도 그렇고요. 감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과일들의 그 안에서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아이들이 개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체험놀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직접 해봐야 돼요. 흙을 체험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캠핑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단체 활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정확하게 개념을 형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 아주 추상적인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실제로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얻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책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있죠? 민주주의라는 거. 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자, 정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체험을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독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그리고 남에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돼. 독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개념의 형성과 연결은 바로 감각놀이, 기초적으로는 감각놀이, 관찰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활동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독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정의를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남한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고 연결짓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다양한 사건의 축적이에요. 다양한 사건의 축적.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개념들이 형성된 것이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한번 쉽게 봅시다. 자, 우리가 제사를 한다. 이런 것도 사건이에요. 제사를 해본 아이와 해보지 않은 아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해본 아이와 해보지 않은 아이는 굉장히 달라요.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해봤다. 그런 거 마찬가지죠. 뭐 사물놀이패에 들어가서 사물놀이 활동을 해봤다. 이런 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어떤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건을 잘 축적해야 돼요. 축적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활동은 바로 사건의 경험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런 사건의 경험. 근데 사건의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일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한 데서 칭찬을 받을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 혼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이런 성공과 실패를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좋죠.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인물들을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한 부모. 아빠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남이 체험을 직접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거나 엄마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일생을 다 살아볼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처럼 많이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읽냐, 어떤 사람이 살았던 역사, 일대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대기를 쭉 추정해 보면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역사와 인물에 관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축적된 것을 내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높아지느냐? 판단력이라든지 의사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옛날에 왕이 돼볼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의 왕이 돼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쭉 찾아서 읽어볼 때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내 걸로 체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각 훈련의 기회가 많아야 돼요. 생각 훈련의 기회. 생각을 훈련할 수 있는 것. 아주 강하게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옛날부터요, 우리가 그 중세나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육이 이렇게 부잣집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잣집에는 귀족의 자제들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1대1로 교육을 받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 즉 다시 말해서 자꾸 해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꾸 해봐야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반복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배울 때도 학습의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친구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똑똑한 친구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아이가 그런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와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 또 좋은 또 선생님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창의적인 생각 참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로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사람들의 책을 좀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항상 늘 생각할 때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은 내가 무조건 막 엉뚱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 창의적인 생각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창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기발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점도 있지만 세상에는 다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생각들, 바로 우주로 말이죠. 로켓을 쏘아 올린다든지 이런 거 정말 민간 기업에서 나사가 못하는 거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도 아무도 막 시도 못하다가 시도한 거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제일 좋고, 만날 수가 없으면 우리가 영상으로도 좀 만나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훈련의 기회, 생각 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높여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방법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올바른 개념의 형성과 연결, 그래서 감각놀이, 관찰,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독서, 설명 같은 거, 설명을 듣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건의 축적이에요. 여러 사건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판단력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아주 잘한다. 그런 것들을 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 훈련의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